경계라는 게 사실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거기에는 작전과 명령 계통, 지휘 계통, 훈련, 예. 보고 이런 게 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비용 대비 효과로 봤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200만 원 줘도 그거를 그 굉장히 그 훈련이 다시 돼야 되고 그 내무반 병영 문제라든지 훈련 시스템 다 바꿔야 되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아파트 경계나 건물 경계하고는 다른 노인 일자리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준석 그 의원이 얘기한 문제는 희망복 무제는 경찰이나 또는 이제 그 소방, 그다음에 교정직, 교도소에 약간 이런 특수한 직에 제한해서 직이에요? 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약간 위헌 가능성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결국 이런 문제는 큰 틀에서 이게 뭐 남녀 문제로 또 이걸 갈등으로 또 치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위기예요. 인구가 줄고 있고 군복무를 해야 될 사람은 필요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지금 인구 질병 시대에 병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니어들이 좀 시간을 내서 우리 젊은 세대가 해야 될 병역 업무를 좀 분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전역할 때도 퇴역이 아닌 예비역을 택했습니다. 전쟁 나면 다시 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맥락에서 여당 내에서 법안 발의를 통해서 이걸 뭐 제도화할 수 있다. 제도화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성일종 의원인데요.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이니까 아마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젊은 병사가 없다.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50대, 60대가 군에 가서 경계병 정도는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로 스위치, 그러니까 교체할 법안, 이런 분들로 뭔가 병역을 좀 채운다는 거죠. 이 법안을 고민 중이다. 그리고 병사 월급도 이런 분들이 군대 가게 되면 200만 원 정도 지금인데 이들에게도 급여 주는 게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어제 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그래서 뉴스와이드가 성일종 의원이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이가 50대 이렇게 또 60 초반에 계신 분들이 건강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에서 경계라든지 이런 외주로 줄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꼭 560이 아니어도 돼요. 한 40대여도 건강하고 또 그런데 적성이 맞으면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재입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자리로서의 그 경험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운영을 일부 하고 있어요. 자, 어제 그 얘기를 했고 오늘 뭐 뉴스와 취재해서 같은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이런저런 약간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일종 의원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화면 보시죠. 재입대 복무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군 경력이 있으신 50대, 60대 중에서 건강이 뭐 괜찮으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경계 업무 정도를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희망을 받아서 건강한 분신의 시간을 받아서 경계 업무 정도 그리고 급여가 지급되는 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요거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성일종 의원께서. 그러면은 김영우 전 의원님, 홍익표 전 의원님. 일단 성일종 의원의 저 구상에 대해서 찬성 반대 중에 어떤 의견이신지 우선 김영우 전 의원님. 저도 이제 국방위원장을 하셨죠. 근데 조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찬성 반대를 일단 떠나서 예.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도 병력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 병무청장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하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일종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거 그 취지는 알겠어요. 예.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단순히 경계 업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군이라고 하는 게 20, 30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영 문화도 바뀌었고 무기 체계도 바뀌었고 명령 지휘 계통 체계도 바뀌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경계 업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지만은 경계라는 게 사실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거기에는 작전과 명령 계통, 지휘 계통, 훈련, 예. 보고 이런 게 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비용 대비 효과로 봤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200만 원 줘도 그거를 그 굉장히 그 훈련이 다시 돼야 되고 그 내무반 병영 문제라든지 훈련 시스템 다 바꿔야 되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아파트 경계나 건물 경계하고는 다른 노인 일자리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또 직접 투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홍익표 전우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게 성일종 의원께서 너무 이 문제를 좀 희화화시킨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일단 지금 벌써 군 병력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상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피합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군 작전 체계에 바뀌어야 되는 게 GOP 선상에서 저도 전방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방부대에 우리 군병력이 쭉 늘어서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북한군의 남침을 대비한 게 아니라 그냥 간첩이나 공비 넘어오는 것 정도를 경계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대규모 병력이 넘어오는 순간 무조건 뚫립니다. 이미 작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 병력은 그냥 버티는 일정 정도 버티고 빨리 후퇴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버티다가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거점 방어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과학화 장비, 예를 들면 CCTV라든지 로봇 장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계 근무는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간첩이 넘어오는 정도는 그런 식으로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높여서 전환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성일종 의원 발언에 더 핵심적인 건 후자에 있다고 봐요. 5060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시큐리티 컴퍼니, 그러니까 보안회사 얘기를 했어요. 민간에 용역을 줄 수 있다. 저는 그 얘기까지 못 봤는데 오늘 방송 모니터 보면서 아까 나온 목소리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냐면 미군 같은 경우는 보안회사가 없으면 전쟁을 수행 못합니다. 이미. 왜냐하면 심지어 미국의 주요 작전 지휘소나 핵심 시설의 보호를 군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보안회사가 해요. 그리고 장비 보급 같은 경우도 다 민간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성일종 의원의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폭적으로 우리 군 작전 시스템을 이 군 사업까지 군대 부분까지 외부의 용역이나 위탁 주자는 이 민영화죠. 국방의 민영화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지금 성일종 의원님이 얘기하는 5060 일반인하고는 조금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추가로 잠깐 말씀하신 것 다른데 같아요. 잠깐 얘기하면서 아까 미국 군대 얘기했잖아요. 살짝 미군 뒤에다 얘기하면서 붙였어요, 미군도 그 얘기가. 그렇게 하면서 민간 회사에 위탁하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국방비 부담이 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살짝 뒤에 오늘 뉴스와 취재 통해서 살짝 그 얘기 덧붙인 상이 나왔어요. 손영 변호사하고 김성희 평론가께는요. 뭐 찬반 의견보다 만약에 본인이 5060 해당되시잖아요. 여기 50 해당되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법이 시행돼서 이제 희망자를 보두면 만약에 입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경계병이라고 하겠는데 혹시 군 병과를 어떤 걸 좀 맡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근데 저는 이제 공익법무관을 해가지고 3년 근무했는데 훈련을 한 달밖에 안 받아가지고 제대로 군인의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 지원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그리고요, 같은데? 제가 별명이 종합병원이 건강이 안 좋아요. 뭐 해당사항이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또 3년간 제가 국가에 헌신했잖아요. 저는 들어갈 생각이 없고 다만 이제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 중에 모병제 잠깐 넣었길래 근데 외국 모병까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용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에서 와서 한국말을 구사를 잘하고 한 7년 뭐 이상 정도 군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비판한 게 용병이거든요. 근데 국민군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따라서 이게 5060 이거보다는요. 대안은 AI에 기반한 과학 광군. 갑자기 과학 얘기를. 강군. 차라리 로봇 있잖아요. 로봇 AI 기반 이런 분들이 경계 잘 써요. 저는 60대 어르신보다 오히려 로봇가 요즘에 삼성 반도체가 벌써 좀 개처럼 로봇가 다 경비 잘 씁니다. 이렇게 AI에 기반한 저는 과학적으로 이런 데 강군을 육성하는 이게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본인은 지원할 의사가 없다를 말씀하시고 AI 얘기로 이렇게 돌리셨어요. 김상일 평론가께서 만약에 입대를 하게 된다면 병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원래 통신 전산이었기 때문에 예. 한다면 그쪽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경계는 다 안 해보셨네요, 보니까 지금. 좀 전에 예. 우리 김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은 체계나 문화가 다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군 장비나 이런 것도 싹 다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체력이 필요할 텐데 예. 그걸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전산과 출신이지만 전산과 출신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지금 AI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해가지고 발전돼 있는데 예. 그걸 다시 배워서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성일종 의원님께서 충정은 이해를 하겠으나 예. 고민은 살짝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듭니다. 성일종 의원께서 방송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분 반응이 별로예요 지금.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반응이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 얘기가 올 초부터 좀 나왔어요. 성일종 의원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이런 약간 좀 시니어 분들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또 나온 게 이준석 의원이에요. 이른바 여성 희망 복무제인데 약간 논쟁처럼 비춰졌거든요. 그러면서 시니어 아미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2월입니다. 한참 됐어요. 올 초에. 시니어 아미라고요. 그냥 여성 희망 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런 대안 아닌 대안으로 일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반응이 그때 나왔어요. 이 여성 희망 복무제를 간단히 제가 압축해 설명드리면 정부 공무원 중에 경찰직이나 소방직 등 뭐 교정직 이런 거 좀 있습니다. 약간 특수한 직종이죠. 그 직종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두 병역을 의무를 일단 해야 된다. 여기에 여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고 싶은 분들은 군 복무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원하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꺼내놨거든요. 요거 두 분 전직 의원님께 의견 좀 벌써 홍익표 전 의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글쎄 아마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남녀 동등하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다소 이제 차라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전 국민 징병제를 하고 있어요. 여성분도 군대를 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일정 연령이 되면 학원을 맞추고 일정 연령이면 다 가기 때문에 거기 누가 뭐 가고 안 가고 그런 차이가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문제는 희망복무제는 경찰이나 또는 이제 그 소방, 그다음에 교정직, 교도소에 약간 이런 특수한 직에 제한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약간 위헌 가능성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결국 이런 문제는 큰 틀에서 이게 뭐 남녀 문제로 또 이걸 갈등으로 또 치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위기예요. 인구가 줄고 있고 군복무를 해야 될 사람은 필요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 국민 뭐 여성을 포함한 징병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필요성,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 계실 때 국방위원장을 하셨으니까 김용우 의원님도 이런 거 좀 이렇게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정말 다각도로 고민을 했었고 전문가들 만나 보니까 이거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얘기조차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성 복무제 관련해서. 네, 제가 그래서 입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경제 시스템 또 인권 문제, 남녀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위화감, 그러니까 징병제 같은 거, 모병제 같은 경우도 이게 잘못 접근을 하면은 정말 있는 집 자식이나 네? 지금 유지되는 병력보다도 훨씬 적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모병제로 가면 모병제로 가려고 그러다가 또 실패했던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들의 그 케이스를 제가 한번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방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국방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저출산과 관련된 거, 굉장히 어떤 그랜드 미래에 대한 그래서 저는 국회에 미래위원회가 반드시 생겨야 된다는 게 상임위가 반드시 생겨야 돼요. 이런 거 국방 문제 그다음에 뭐 예산 문제 뭐 이런 거를 상시적으로 다룰 그 위원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화 안 됐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요 병력 문제도 조금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굉장히 뜨거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예, 남녀 뜨거운 문제예요. 간의 어떤 갈등 요소
예. 그리고 모병제를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계층 이런 얘기까지 섞여버리면 이게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 예. 네, 손흥민 근데 변호사. 이준석 대표 저 이름 용어가 맞습니까? 여성 희망 복무제가 맞습니까? 저는 희망이라고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경찰이 되고 싶은 희망은 있어도 군복무는 안 하고 싶은데 무조건 하라면 이게 그건 의무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저거는 희망 복무제가 아니고요. 말도 안 된다 저는 봅니다. 위헌이라 봐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용어가 안 맞잖아요. 희망 복무 희망이 아니잖아요. 왜 희망이라는 표현을 썼냐? 경찰 되려면 이게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올 초부터 이 얘기가 이준석 의원이 계속 주장을 했었죠. 당연히 선거 때는 약간 공약 이런 성격으로 이런 주장을 좀 내놨었는데 이게 또 다시 좀 오늘 회자가 되나 봅니다.